자, 오케이. 물 마시고 왔고요. 지금 보니까 크리스님이 필리핀 구간도 봐달라고 하셨네요. 필리핀 구간 볼까요? 자, 놀러 가보죠. 자, 맛집 탐방. 근데 필리핀은 아직도 볼륨이 없을 거예요. 머니그램이 멕시코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인디케이터에 볼륨이 있겠죠. 볼륨을 찾고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단위는 하루 단위로 끊죠. 자, 오늘 볼륨이요. 13만 개 거래됐습니다. 13만 개. 하루 동안. 만 하루 동안 13만 개. 그리고 참고할 만한 게 이거 뭐야, 여기 바닥을 친 적이 있어갖고 그래프가 이상하게 표기됐네요. 9월 17일부터 좀 볼륨이 늘긴 했거든요. 늘었는데 이게 가격 변동성이 커서 는 거 아닐까 싶은데, 예.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됐지? 어쨌든 9월 17일부터 그 전보다 볼륨이 확 늘긴 했어요. 평균 볼륨이. 하지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에 뭐 하루에 13,000개 이러던 게 오늘날에는 확실히 13만 개 좀 많은 편이긴 한데요. 근데 막 되게 가시적인,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기존이 하루에 뭐 평균 뭐 15,000개, 2만 개였다고 하면 오늘날 한 3만 개, 4만 개? 근데 한참 멀었죠. 아까 본 빗소 같은 경우는 몇백만 개 되거든요. 하루에 그래도. 막 400만 개 이런데, 이거는 되게 그에 비해 너무 소소한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멀었죠. 이 변화는. 필리핀 구간은 아직 먼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로 그리고 이 리프사 직원 임직원 수 500이 넘어가거든요, 지금. 링크드인에 가입되어 있는 리프사 직원만 498명으로 짓게 되는데 이거 올해 초에 비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계속해서 리프사 직원들이 엄청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리프사 채용 관련된 거를 제가 보진 않았는데 아마 엄청 채용을 하고 있겠죠, 여전히. 볼게요, 잠깐만. 몸집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엑스라피드 관련된 거 싱가포르 아직 채용하고 있고요. 새로운 채용이 늘었는지 한번 볼게요. 리플레 소프트 엔지니어 채용이 좀 늘었네요. 런던, 뉴욕, 그리고 본사겠죠. 본사만 채용하고 있었는데 런던 오피스랑 뉴욕 오피스에 추가가 됐네요. 어카운턴트? 회계 관련된 것도 채용을 하네요. 세rum통신이요? 저는 그게 원래부터 가능성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안 봤는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세rum통신? 세rum통신이요? 2012년? 자, 조나라님이 질문 주신 거.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나왔죠. 2012년에 뭐 했을까요? 애니모토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토니 캐스의 보드 멤버였고요. 지금 보드 멤버로 여러 개 껴있네요. 그러면서 본인은 CEO로 2012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이 오픈 텍스트라는 곳의 CEO였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고, 하이테일? 뭐하는 인터넷 회사? 하이테일 뭔지 보죠. 클라우드 서비스네요.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2002년이에요? 2002년에 뭐 하고 있었는지 봅시다, 그럼. 다이얼패드. 2000년에서 2001년까지 다이얼패드의 CEO였어요.
다이얼패드가 새로운 기술에 지원한 게 뭐예요? 그 의미가 뭔가요? 지원했다는 게? 지금 보신 것처럼 2000년에서 2001년까지 했었거든요, CEO를. 자, 정확한 달까지 한번 보죠. 여기 나오나? 달은 안 나오나 본데요? 약 1년 정도? 그러면은 다이얼패드와 세럼 (1999년 10월에는) 미국의 인터넷 전화의 다이얼패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게 같은 회사예요? 이거 아니네. 그리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필수고님이 얘기하신 대로 미국에서 이 회사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다이얼패드? 그리고 2000년 초에는 다음이랑 네이버를 인수합병하려고 했대요. 근데 다음과의 합병은 베테스만의 반대로 무산되고 네이버컴은 2000년에 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하는데 그쳤다. 2003년까지도 회사가 그대로 있었나 보네요. 새로운 벤처, 분식회계 등 회사가 뭐 막 그게 됐나 보군요. 회사 횡령 막 이랬나 보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 되겠죠? 뭐 지금 부정적으로 볼만한 게 그건 거잖아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앉아있을 때 뭐 그런 맥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설거지를 한 거 아니냐, 같이 막 버블을 만들어내갖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이얼패드 주식 한번 볼까요? 당시에 No. 근데 사람이 그 세롬 주식이랑 다이얼패드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세롬의 CEO를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세롬이 미국에 진출한 다이얼패드의 CEO를 한 거잖아요. 근데 국내 세롬의 주가가 그렇게 막 오르락내리락한 거 상관이 있는 건가요? 냉정하게 볼 때?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어거지 아니에요, 그거는? 국내 상황이랑은 상관없겠죠. 미국의 다이얼패드 CEO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대충 보니까 다이얼패드가 인수가 된 것 같네요. 파산위기에 몰렸던 다이얼패드를 인수를 하기 위해 설립했다. 아니네, 이거? 다이얼패드가 새로운 기술이 만든 게 아니라 이 기사 보면은 다이얼패드를 인수를 한 것 같은데요? 파산위기에 몰렸던 거를? 이게 2002년이에요. 이거 아니네. 알려진 거랑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게 무슨 새롬이 다이얼패드라는 거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기사 내용 보니까 2002년 2월 22일 기사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다이얼패드라는 걸 인수하기 위해서 DAC사라는 걸 이제 설립을 했는데 이게 인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2년 2월 22일에 미국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때 인수를 했겠죠. 그러면은 새로운 기술이 이 다이얼패드를 인수하기 전에 CEO를 했었던 거네요. 아까 보신 것처럼 2001년까지 CEO를 했었잖아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게 팩트 같네요.
저걸로 뭐를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상당히 무리수인 것 같네요. 아무리 봐도 객관적인 사실을 봤을 때 뭐 이걸로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설거지꾼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좀 약간 굉장히 무리수 같아요. 자, 가자리뿔님 내용 볼게요. 리브라의 등장이 빵형의 언급을 보아도 각국의 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경쟁자가 되겠지만 리플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리브라 백서 나왔을 때 리프사의 계약 건수가 3, 5개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리프사 입장에서는 리브라 출시가 되는 게 각국의 은행들이 더 빨리 계약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닌가요?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케이스로 갈 때는 가자리뿔님 말씀대로가 좋은 시나리오죠. 리브라가 출시됐는데 오히려 기존 금융기관들인 은행이라던가 또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리브라를 굉장한 경쟁자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경쟁력을 제공하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할 때 그 대상을 리프사한테서 찾는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가자리풀님 말씀하신 대로 리브라 오케이 이거고요. 근데 리브라 출시됐는데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리브라가 글로벌 커런시로서 자리 잡아간다. 본인들의 플랫폼에 엄청난 사용자 수를 이용해서 막강한 플랫폼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글로벌 커런시로 자리 잡아간다. 그러면 얘네가 폐쇄된 네트워크여도 전 세계에 있는 인구 80%가 리브라를 쓴다고 하면은 사실 폐쇄된 네트워크도 상관없거든요. 전 세계 인구 80% 쓰면은 거의 뭐 단일 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사용자 80%가 다 그거 쓰는데 그냥 리브라 코인 갖다가 쓰면 되죠, 서로. 그러면 XRP가 뭔가 역할을 해줄 게 많이 없어집니다. 이런 그림으로 가면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러니까 리브라 출시하느냐 안 하느냐로 뭔가 성패가 갈리는 게 아니라 출시를 하던 안 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시를 하던 안 하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일 통화 같은 게 등장하느냐 아니면은 서로 분산되어 있는 서로 폐쇄 네트워크들이 여기저기 막 자리 잡게 되느냐. 후자의 경우로 갔을 때 서로 그냥 다 각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이 상호환이 안 되는 형태로 이어진다. 자, 춘추전국 시대처럼 그렇게 돼버린다. 그럼 리프사가 좋아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단일 통화로 가면은 리브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게 나오던 간에 단일 통화 탄생을 한다. 그러면 XRP가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 그림은 근데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치 그것과도 똑같죠. 은행이 없던 시절에 그 시절의 사람들이 은행이라는 존재의 탄생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이미 태어났을 때 은행이 존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지금의 금융 시스템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런 시스템이 등장하기 이전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등장할 거라는 거 생각조차도 힘들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전구가 발견되기 전에 전기라는 게 발견이 돼서 뭐 전구 같은 게 개발되고 그랬죠. 전기를 이용해서 쓸 수 있게. 근데 이런 전기가 발견되기 이전 사람들은 전기라는 게 나올 거라는 거 전혀 생각도 못 했겠죠.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가자리뿔님이 얘기 꺼내신 것도. 만약에 단일 통화가 탄생하면 각국의 금융기관도 죽겠네요 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걸 쉽게 얘기 못하냐면은 만약에 페이스북이 오늘날 금융기관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면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거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장애물이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날에 이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모습만 봐도 딱 알 수 있죠. 그렇게 가는 거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그냥 종이 쪼가리 뭔가 막 구현한 거 하나도 없는데 종이로 나온 상태일 뿐인데도 막 반대하고 청문회 불러다가 막 질문하고 압박 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설사 그리고 그런 그림으로 가더라도 완벽하게 시장을 100% 장악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은행도 은행만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하는 역할을 모든 걸 다 대체하기도 힘들 뿐더러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라도 경쟁을 할 테니까 공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손쉽게 예측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자, 김부사님 내용도 잠깐 볼게요. 멕시코 구간의 마켓 메이커의 참여가 보였다는 걸 듣고 기뻐했는데요. 코인스 PH를 보아하니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소위 후진국 나라에서 마켓 메이커가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국민들의 의식 이런 게 걱정돼요. 인터넷 발달 정도도 더디다 보니 거기 사람들이 참여할지 의문이에요. 비스와 업비 또 거래량이 수십 배 차이 나고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암울한 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소조차도 많이 이제 2달 동안 늘어나서 하루에 XRP 거래되는 볼륨이 한 400만 개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업비트나 이런 데랑 비교해 보면은 그 하루 볼륨도 되게 볼품이 없죠, 솔직히. 그래서 갈 길이 멀긴 한데 하물며 이제 지금 얘기하신 그런 빗소조차도 못 따라오고 있는 그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방금 보신 코인스 PH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상태는 아닌 건 맞아요. 갈 길도 상당히 멀고 해야 될 것도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런 그림이 이어질 수 있느냐, 가능성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 희망 있게 생각해도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빗소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이에요. 빗소가 옛날에 코인스 PH처럼 바닥에서 발발발 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래서 400만 개까지 볼륨이 올라와줬거든요. 그렇게 마켓메이커도 들어왔고 그렇게 실제 사용도 돼서 오늘날 볼륨을 이뤄냈습니다. 코인스 PH처럼 바닥을 긴 날이 있었는데 그래서 충분히 엑스라피드에 대한 수요만 있고 XRP를 통한 브릿지 볼륨, 이게 사용될 건수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후진국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렸죠. 아프리카 자체는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영국 이런 데랑은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프사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김 부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프리카 같이 납부된 지역은요, 모자르프, IRP 기반으로 한 핸드폰은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마트폰은 아니고요. 옛날 그 투지폰 같은 거는 많이 보급이 돼 있대요. 그래서 지금 리프사가 노리는 건 뭐냐면 모자르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엔드 유저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지 핸드폰에 IRP를 통한 디지털 지갑들을 다 만들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모자르프를 통해서. 그렇게 지갑만 형성되면은 이제 브릿지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은행이 없더라도. 그래서 모자르프한테 뭘 지원하고 있죠? IRP 관련된 기술력을 엔지니어 붙여서 막 지원해주고 있죠. 모자르프한테 리프사가 그냥 잘 보이자고 막 빌 게이츠한테 꼼꼼을 좀 달라고 잘 보이려고 꼬랑지 흔드는 거 아닙니다. 리프사도 지금 모자르프를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결하기 힘든 그 아프리카 지역에 방금 얘기한 그런 제약사항들에 대해서 해결을 보고자 모자르프를 돕고 있는 겁니다. 서로 윈윈하자는 거죠. 그냥 빌 게이츠한테 XRP 홍보 좀 해주고 투자 좀 해줘 해서 꼬리 흔든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리프사도. 그리고 아까 그 다이얼패드 관련된 거 이제 제가 확인한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세롬이랑 엮기는 되게 힘듭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다이얼패드 CEO가 된 건 2000에서 2001년까지입니다. 근데 아까 기사 내용 보셨지만 그게 아마 기사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팩트겠죠. 저거 갖고 뭔가 다르게 쓸 수는 없는 내용이었으니까. 뭐냐면은 2002년에 새로운 기술이 미국의 다이얼패드를 인수하기 위해 DAC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 DAC를 통해서 다이얼패드 인수합
입병 하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받은 게 2002년 2월경입니다. 그러니까 브래드 갈리어하우스 이미 CEO 끝났을 때예요. 근데 새로운 기술이랑 엮는 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주신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빵형은 주가 폭락 후에 다이얼패드에 침한 것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 더더욱 상관없겠죠. 네. 일단은 새로운 기술이랑 엮는 것도 굉장히 무리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빵형이 다이얼패드에서 독자적으로 법을 이용해서 설거지한 거 아니냐는데 지금 주신님 말씀으로는 이미 거품이 꺼진 뒤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취임을. 그러면은 뭐 그런 거에 전혀 상관이 없겠죠. 엮기도 힘들겠죠. 아, 현빈님 게임하다 오신 것 같은데. 네, 좋은 말씀 감사해요. 아, 근데 현빈님 어떻게 해요? 그 또 지금 태풍 그거 제주도로 거쳐오는 거 아닌가요 또? 이번에는 아닌가? 제주도에 너무 많이 와갖고 태풍이. 네. 아무쪼록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글쎄요, 바이낸스 저는 그 뭐지? 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해요. 김부사님 질문 주신 것처럼 바이낸스 US가 네, 이제 그 크립토 콜리라고 해갖고 그런 닉네임을 쓰는 전 리프사 직원인데요. 되게 궁금합니다. 리프사의 식구였기도 한 그녀가 이제 CEO로 갔기 때문에 뭔가 XRP에 대해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식구였기 때문에 좀 더 친화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극히 콜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콜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커리어적인 성공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리프사 성공을 1순위로 두거나 또는 XRP 성공이 1순위는 아닐 겁니다. 예, 그녀는 그녀 입장에서 본인의 커리어가 성공하는 게 1순위겠죠. 예, 만약에 XRP에 관련된 뭐 파트너십을 맺어서 본인의 커리어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면은 꼭 먹고 알 먹고라 충분히 그럴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만약에 XRP랑 관련된 파트너십 말고 다른 걸 했을 때 더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우선순위는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뭔가 예전에 그런 회사 관계가 있다고 해서 뭔가 긍정적으로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좀 너무 급하게 급발진한 거라 저는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축하한다는 의미였을 것 같아요. 콜리의 커리어에 관련된 그런 축하의 의미겠죠. 뭐 막 우리 작전 알지? 거기 가면은 우리랑 같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야.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프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리프사 직원들도 그 사람들이 지금 XRP가 성공하는 게 1순위가 아닐 겁니다. 개인적인 목표. 그러니까 리프사라는 회사의 목표는 XRP를 세틀먼트로 만드는 게 목적이겠지만 리프사 직원들 개인의 목적은 본인들의 커리어 성공이죠. XRP 성공이 1순위가 아닐 겁니다. 그건 냉정하게 봐야겠죠. 리프사 나가면은 다들 XRP에 관심 없어질 가능성이 99%입니다. 큰 의미는 부여하는 것보다 그냥 만약에 진짜로 뭔가 작전이 있었으면은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분 좋게. 그거를 미리 막 우리가 막 작전이 있을 거야 막 이런 약간 주술적인 바람으로 기대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진짜 모종의 그런 뭐랄까 비즈니스적인 그런 작전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드러나겠죠. 그냥 기분 좋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 존슨은 확실히 XRP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까지 퇴사하고도 계속 관심을 갖는 거 보면 본인도 XRP 홀더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관심을 계속 갖겠죠.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슬슬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저는 이런 소식의 가격이 변한다고 생각 안 해서 저는 주시님이 질문 주신 거에는 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소식 때문에 가격이 올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워낙 그런 호재나 악재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은 XRP는 가격이 훨씬 올라 있어야 되겠죠. 네, 좋은 소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실제적인 사용도 있고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사용하는 고객들도 금융기관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금융기관들이 막 스타트업 업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머니그램은 세계적인 송금회사거든요. 기존에 존재하던 그런 회사조차도 고객으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들이나 이런 게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소식에 따른 가격 변화에 대해서 연관을 안 짓고 있습니다.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네, 어차피 단기적인 가격도 큰 관심은 없고요. 네. 이거는 조나단님 질문 주신 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XRP를 브릿지를 사용해서 송금할 때 송금할 때 가격이 높아야만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우리한테는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전제가 참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송금 액수가 XRP 브릿지 볼륨이 많아질수록 가격은 올라야 되거든요, 무조건. 상당히 좋죠. 듣기에도 되게 매력적이고. 하지만은 비즈니스 모델상 상관이 없어요. 엑스라피드 작동상에 그리고 XRP 브릿지하는 그런 로직상에 XRP 가격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도 가격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장 가격이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어차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마켓메이커들은 본인들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XRP 사들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유동성을 제공해서 돈을 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관없어요. 가격이 뭐든 간에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싸게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스프레드 비용에 따른 그 수익만 얻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게 사실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XRP 가격이 뭐든 간에 작동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XRP 단가가 높아지면은 유동성이 오르기 때문에,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XRP 아까 보신 것처럼 50만 개의 오더북에 걸려 있잖아요. 가장 시장 가격에 근접하게. 근데 지금 한 3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00원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50만 곱하기 10,000하면 얼마죠? 500, 5,000, 5억, 50억. 50억이거든요? 유동성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높아지면 유동성에 도움은 되지만 그게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상관이 없어요. 뭐든 간에 브릿지 방식이기 때문에 XRP 가격은 뭐 300원이건 10,000원이건 송금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만 들으면 되게 실망하는 분이 있겠지만은 이러니까 장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마켓메이커 그리고 엑스라피드 고객들이 XRP 단가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떤 가격이 되든 간에 이게 설사 개당 100만 원이 되더라도 쓰는 데는 300원일 때랑 상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도 단가가 얼마간에 상관이 없어요. 본인들이 수익을 내는데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개당 100만 원 됐을 때도 계속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켓메이커들이 개당 100만 원 됐다고 해서 야 이씨 XRP 개당 100만 원이야? 야 이거 XRP 더미 어떻게 보유하냐? 이거 장사 못 해먹겠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가격이 높아졌을 때 마켓메이커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XRP 가격에 리미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이 오름에 따라 마켓메이커들이 XRP 더미를 보유할 때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는 XRP 더미를 보유하기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높아질수록 점점 수요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 됐어도 시장에서 볼륨이 생기면은 그냥 계속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켓메이커 입장에서. 야 이거 뭐야? 볼륨이 계속 늘어나네? 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유동성 제공했을 때 우리의 유동성을 계속 사용해준다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
계속 늘어난다는 거잖아. 야, 그러면 XRP 덤이 더 늘려. 사갖고 우리 돈 더 벌자.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RP 이거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한마디로 XRP 볼륨, 브릿지 볼륨만 계속 늘어난다면 XRP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고, XRP 수요에 따른 가격 역시도 리미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볼륨만 계속 늘어나준다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리미트가 없어요. 뭔가 저항이 생기면, 수요에 대한 저항이라도 부담이라도 생기면은 이게 점점 리미트가 생길 텐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게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오로지 XRP 브릿지 볼륨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제가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 항상 클로징 멘트는 여러분들 건강 걱정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잠깐 제가 아까 물 마시면서 이제 일기예보를 봤는데, 내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아이고. 태풍이 오니까 비가 먼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내일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산 없어서 비 맞지 마시고요. 날씨가 다시 더워지고, 점점 날씨도 막 되게 변화가 심한데,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감기나 이런 거 꼭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팩토리였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오늘 여기까지 팩토리였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월바.